안녕하세요. 한방건강브리핑의 강연을 맡게 되는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오장육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장육부, 간신비폐신, 과 그 육부가 많이 합쳐져 가지고 상생상극으로 이게 변화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계속 변합니다. 오늘은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경기신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기신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의 몸을 보면은 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다고 봅니다.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경이 있고 가슴에는 기가 있고 머리에는 신이 있죠. 이 경기신혈. 근데 여기에서 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서로 협조하는 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경과 기와 신,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기와 혈, 기와 혈이 또 서로 협조하는 관계, 여기다 영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영양할 때 영이죠. 그 보호할 때 위, 방위할 때 위자입니다. 보호해주는 영이 기혈, 경기신, 이 세 가지와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정과 후천적인 정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정은 부모님에서 생기는 거죠. 남녀가 성조를 해가지고 태아가 생겨날 때 이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선천기 정, 부모가 만나서 되는 거죠. 이 선천기 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생기는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계속 변화를 하면은 이게 간신비폐신의 정이 되고 이것이 신장에 다시 쌓이게 됩니다. 이 정이 만들어지고 이 정은 후천적인 정과 선천적인 정이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선천적인 정은 한번 나오면은 이게 계속 있는 게 그대로 있으면은 나중에 계속 소모가 되는데 후천적인 정이 합쳐짐으로써 이 선천적인 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정, 후천적인 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천적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근본이 되는 힘이 되는 거죠. 이 선천적인 정은 한방에서 신장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 양신에서 신장이 있어가지고 신과 신에서 나와서 이것이 우리 몸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남과 여가 이제 성장을 할 때, 남녀가 성장을 할 때 여자의 경우에는 7세, 7 곱하기 1, 그러면 7세부터 성의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고 14세에 이제 월경이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경. 그래서 요 7, 14 그리고 7, 7에 49로 돼서 이 49세에서는 정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폐경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8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8세예요. 8살 때 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8이 16세 이제 그 정이 만들어져서 이제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나이가 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7, 8에 56세가 되면은 이 정이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 약해지고 8에 64세가 되면은 정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력은 이제 64세에 끝나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 우리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바로 이 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에서 나오는데 보통 말씀하실 때 이제 정력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정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저 정이 정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력이
강해지면은 여기 신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신장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력이 강하면은 일단은 신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강해집니다. 신장이 강해지고 뼈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골수나 뇌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뼈나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성장기에는 이 경력이 강하면은 어떤 성적인 그런 거 말고도 성장하는데 키가 크거나 그러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경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기능도 좀 떨어지면서 생명도 쉽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고 뇌 골수가 되고, 그래서 이 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은 또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느 분이나 이 경을 많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경이 소모가 되는 경우에 생명을 쉽게 잃을 수가 있고, 또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성기능 성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경력을 많이 일정 기간 소모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경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을 때 자기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면역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말하기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에 이제 과도한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 에이즈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 몸의 저항력, 면역 기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과도한 성생활이나 이것은 이제 경을 많이 소모시키고, 이 경은 이제 뼈를 약하게 하고 뇌나 골수를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은 우리 몸에 가두어 두는 것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장수하고 웰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이 떨어지는 경우에, 경력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나타나는 질병이 이제 화가 많다든가 우울증이 많은 경우에는 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쏟아내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몽설이라는 거 있죠. 꿈속에 사정을 한다는 그런 단어로서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꿈에서 성교를 하면서 이제 정액을 쏟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몸이 약해져서 심장이 약해지는 경우에 이 몽설 증세가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사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정력이 약해져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화나 우울증이 많이 심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때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 주는 거죠. 폐 쪽에 있는 건데, 이 기는 이제 선천의 기. 그러니까 이 기는 여기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데 여기서 선천의 기가 도와줘야 돼요. 선천의 기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에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생기는 후천의 기가 또 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들어가는 공기, 이 공기가 같이 들어가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 그래서 요 선천의 기, 선천의 기가 이렇게 도와주고, 후천에 음식물을 먹어서 생기는 거에서 나타나는 기가 들어가고, 또 공기를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기가 합쳐져 가지고 이 기가 만들어집니다. 기 만들어진 것은 이게 온몸에 다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만 가는 게 아니고 혈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기혈이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그냥 잡아주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기혈의 순환을 도와서 전신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는 가슴에 있으면서 전신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의 작용은 이제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를 조절하는데 행기한다든가 조기한다든가 보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를 운행이 안 되면 빨리 돌게 하고 운행이 너무 잘 된다든가 기가 잘 막힌 경우에는 뚫어지게 하고 또 이제 기가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보기를 해줌으로써 기를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가 다 돌아가는 것도 이제 기의 작용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것, 태어나서 성장하고, 계속 노쇠할 때까지 계속 변화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 역시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잘 돌면은 괜찮은데 이제 기가 너무 위로 올라간다든가 기가 너무 하암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 기가 올라가면은 머리나 가슴 쪽에 이쪽에 여러 가지 상기가 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하는 열받는 그런 증세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기가 너무 짧아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숨이 이렇게 좀 차거나 그냥 답답하거나 이제 뭔가 조급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 이제 기가 좀 약해지는 경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을 힘있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기가 좀 적다, 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통이라고 있습니다. 기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칠정, 애노이사, 비공정, 이걸 우리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건데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이제 뭔가 우울증이나 어떤 스트레스 이런 잠재적인 어떤 영향들이 이것이 기로 그냥 풀어지지 않고 쌓이는 경우에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로 기통, 어떤 칠기에 의해 가지고 애노이사, 비공정이나 이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역기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증세가 나타나죠. 현대인들한테 나타나는 증세 중에 이제 기가 역한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을 때 이것을 이제 풀면은 되는데 풀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데 기가 역하게 됩니다. 역하게 되면은 이제 위장의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흔히 이제 듣는 말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많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서 막 그냥 아프고 쓰리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기를 내려주면은 열이 속 쓰린다든가 그런 증세도 같이 좋아지죠. 또 이제 기가 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노히락스 비공정이 기순환이 안 되고 뭉쳐지면은 또한 거기에서 오장육부에다 영향을 주는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는 우리 몸에 있어서 전신을 다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오장육부의 정과 오장육부에서 이제 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정이 이제 오장육부의 수곡, 음식을 먹어서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오장의 경이 만들어지면 이 정과 선천의 정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것을 통괄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머릿속에 있어서 뇌의 기능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뇌에서 온몸을 다 조절하듯이 이 선천의 정과 오장육부의 정이 만들어져서 합쳐져 가지고 신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신에는 혼신의 백지, 그러니까 간신비패신에서 이제 혼신의 백지하고 애노이사 비공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심 비패 신이 있으면은 간에는 혼, 그 다음에 심에는 신, 혼신의 백지, 간신비패신에 혼신의 백지가 있고 또 이제
희로, 간에는 또 이제 노우사, 희노우사 비공정, 이렇게 7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혼신의백기하고 희노우사 비공정 이렇게 7기, 7정이 있죠. 7정. 희노우사, 근시무, 슬플 비공경, 놀랄 경자. 여기 좀 오장하고 좀 확실하게 딱 짝이 맞지는 않는데 여기에 이제 희노우사 비공정하고 혼신의 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신의 백기나 전부 다 귀신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신을 나타내고 애노우사 비공정 이렇게 그 7정이 나오는데요. 이걸 봐서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혼신의 백기는 어떤 근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감정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신의 백기에서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무의식의 상태, 무의식에서 우리 인간이 조절하지 못하는 어떤 그 깊은 뜻에 있는 그런 혼신의 백기를 이걸 나타낸 것이 아닌가. 무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사고를 하는 거. 이거 애노이삭 비공정의 7정은 이것은 성정할 때도 그렇고 이게 저건 이제 상당히 그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욕심을 내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길 때 인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7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신의 백기는 이것은 이제 어떤 기존의 그 우리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혼신의 백기는 그 어떤 무의식적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신의 병에 있어 가지고는 이 신이 안정이 안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죠. 먼저 이제 경계, 항상 불안하고 놀래고 뭔가 편하지 않은 거,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경계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정충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충. 그러니까 정충은 마음이 투근투근 뛰는 거죠. 보면 보통 그냥 태음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뚱뚱한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사람, 이걸 정충증이라 그러고 경계는 뭔가 불안하면서 안정이 안 되는 뭔가 조급하게 쫓기는 그런 증세를 그냥 경계라 그럽니다.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이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있죠. 건망증. 이것도 이제 힘이 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위에는 기가 부족하고 아래에 기가 있으면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됨으로써 쉽게 잃어버리는 이제 뭐 체질적으로 봐서 이제 소양인들이 기가 막 올라가는데 어떤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건망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신의 영향을 신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전광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증이 나타나는데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그냥 화를 참지 못해서 뭔가 화를 남한테 막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증세를 전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정신병 질환에서 이제 발작을 하는 그런 증세라고 할 수가 있고, 정가는 자기가 또 모르는 사이에 막 거품을 두고 쓰러지는 경우죠. 본인은 쓰러졌을 때 이것을 본인은 잘 인식을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스트레스나 긴장들이 그 뇌에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탈령과 실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귀한 사람이 갑자기 천하게 되었다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거지가 됐을 경우에 이때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혈이죠. 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혈은 이제 음식물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음식물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제 음식물
먹으면은 요것이 이제 음식물을 먹어서 분리가 돼서 이것이 영과 혈로 나누어집니다. 영과 혈, 위기영혈이 되는데 이 혈은 우리 중기에서 만들어져서 중기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붉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그 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은 이제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비장이나 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한방에서는 이제 그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중추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기내기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붉은 기름과 합쳐져서 이게 그 혈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은 기와 함께 기가 이제 전신을 돌듯이 혈은 우리 몸의 전신을 돌면서 눈에서 뼛속, 근육, 피부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공급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은 우리 몸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제 세 곳에서 이제 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힘이죠. 이 혈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힘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이 있는데 여기서 심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심장에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그 힘을 나타내는 거고, 간이라는 것은 이제 간을 혈을 저장하는, 우리 몸에서 움직일 때는 혈을 내보내고 쉬고 있을 때는 혈을 저장해주는 그런 혈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간에서 해주고, 비통혈이라는 것은 이제 비장에서는 이제 통혈이라 그래 통섭해준다, 총괄적으로 관리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현대의학적으로는 비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혈액이 노화된 것은 없애버리고 해줘서 이제 혈액을 잘 공급해주는, 그리고 면역 기능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장이죠.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그 힘주혈, 간장혈, 힘은 혈을 주관하고 간은 혈을 보관해주고 비장은 비통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에 혈이 많이 모여야 되고 비장의 기능이 잘 돼야지 출혈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만일 이제 그 혈액의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죠. 가장 큰 증세가 이제 출혈을 하는 거죠. 출혈.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토혈을 한다든가 출혈, 그러니까 코피가 난다든가 잇몸에 출혈이 난다든가 그런 증세가 있고, 소변이나 소변에서도 출혈이 되고 장에서도 출혈이 되고 또 이제 잇몸이나 등등과 같이 우리 몸의 다 모든 부분에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혈액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혈이 있죠. 어혈은 죽은 피라고도 많이 하는데 요즘 뭐 부항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죠. 죽은 피가 생기는 것은 이제 가장 쉽게 생기는 것은 이제 타박상을 입었을 때, 어디서 떨어진다든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교통사고를 해서 타박을 입으면 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이것이 다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그 한방에서는 이제 바로 그 부위에서 겉으로 뽑아내서 어혈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바로 그때 그 어혈을 못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시킴으로써 어혈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혈이 생기는 거, 그 어혈을 없애주는 것도 이제 혈하고 관련이 되고요. 근데 이게 타박상을 안 입어도 어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도 피가 이제 거머쥐면 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혓바닥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그 심장을 볼 때 혈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혀 속이 파랗게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그 혈액이 탁하고 어혈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나 긴장이 많은 분들은 이 피가 어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혈이 안 생기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요. 또한 이제 혈액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기죠. 어리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피부 색깔이 하얗게 되는 그런 증세들이 이제 혈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기넥이 있죠. 우리 기넥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있는 혈과 근육이나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성분으로 이제 기넥이 있는데 그 세포 외액이라는 그런 면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넥은 기는 더 맑은 기운이고 액은 더 이제 좀 탁한 기운인데 기는 이제 위하고 영파, 기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고 이제 액은 그 혈액하고 많이 같이 돌아다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넥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수분 성분이기 때문에 땀하고 소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 기넥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나게 되면은 땀이 수분이 기넥 성분이 이제 피부로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소변이 적게 나오고요. 또 겨울에는 이게 추우니까 땀이 거의 안 나가니까 땀은 거의 없고 소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건 이 기넥의 성분이 어느 쪽으로 배설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신, 영유기열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의 그 오장육부를 돌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은 이제 가장 선천적인 것은 정이고 기는 이제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 주는 거고 신은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해 주는 기혈 모든 것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정기신 그러니까 영이 기혈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몸이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기신과 영이기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